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읽어주는 남자 하루씨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잠깐 채널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도 최대 100만원 투자 지원금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먼저 1주차, 2주차 동안 당첨된 15분 지금 게시물을 통해서 공지되었습니다. 그래서 15분들 한테는 이미 당첨 공지가 완료됐고요. 그래서 모든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진 못했지만 그래도 주별 선착순을 통해서 현재 당첨된 거 공지 드리고요. 나머지 기간 동안 주별 선착순을 통해서 15분 당첨이 될 겁니다. 그러면 월 말에 혹은 다음 달 초에 당첨 공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9월 이벤트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영상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미국, 중국 이제 관세 전쟁을 통해서 이제 패권 전쟁이 시작됐는데,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은 관세 전쟁은 서론이고요. AI 패권 전쟁이 이제 본론입니다. 그 다음에 결론은 화폐 전쟁으로 끝이 나는데, 그 화폐 전쟁은 옛날에 종이 달러, 종이돈, 위안화, 달러의 대결이 아니고요. 암호화폐의 대결이 될 거예요. 거기서 이제 결론이 날 텐데, 그 미중 패권 전쟁의 과정들 진행되는 거를 평가를 하고 전망을 하면서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라고 하는 걸 보면서, 그렇다면 돈이 이렇게 흘러간다면 우리 시바이누의 향후 미래 전망은 어떤지에 대해서 오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청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으니까요. 이것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제가 체크해보니까 아직도 투자지원금 못 받으신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바이누의 한 주라도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모두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자, 일단 신청하신 분들은 저희가 다 체크해놨으니까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만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제휴거래소와 협업을 해서 투자지원금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을 해드릴 건데요. 상장 기념으로 거래소에서 직접 지원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본 채널 구독자들 대상으로 해서 30분에게만 지원금 드릴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단 한 주라도 보유 중이신 분들,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꼭 지원금 받아보시고요. 본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010-9627-320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투자지원금 최대 100만원까지 증정해 드릴게요. 물론 본 영상의 고정 댓글에 보면 거기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945년 하면은 생각나시는 게 뭔가요? 8.15 해방인가요,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공교롭게도 2025년이 되니까 벌써 80년이 됐습니다. 80년 동안 중동 전쟁도 있었고,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있었지만, 그래도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진 않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미국의 달러 패권 및 팍스 아메리카라고 하는 부분이 세계를 주도하는 그런 평화의 시대였다. 역설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평화의 시대였죠, 사실은. 어쨌든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진 않았잖아요. 사람마다 견해는 틀리겠지만 저는 총성 없는 제3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단지 총성과 미사일 발사 이런 것만 없을 뿐이지 3차 세계대전이 이제 시작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세계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패권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돌이켜보면 1차 세계대전은 선발 자본주의와 후발 자본주의 간의 패권 전쟁이었어요. 후발 자본주의 국가들이 박살이 났죠.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당시에 1920년대 말 30년대 초에 왔던 그 전 세계적인 동시적인 대공황을 둘러싸고 이 대공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를 둘러싸고 일어난 자본주의 국가 간의 패권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연합국의 승리로 끝났었죠. 그 다음에는 세계 전쟁이 사실 없었어요. 냉전이 있었죠. 그러다 이제 소련이 망했죠. 소련이 망하기 전까지는 소련과의 냉전에서 중국을 미국이 자기 편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자기 편으로 만들다가 이제 소련이 망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했어요. 그래도 중국을 자기 편으로 만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중국이 개혁 개방의 길에 나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게 많이 컸어요. 그래서 뒤에서 보겠지만 이제는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건 어떻든 간에 기본적으로 중국이 없이는 세계 자본주의가 굴러가질 않아요. 왜냐하면 대다수의 제조 공급망을 다 중국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없이는 미국도 다른 유럽도 어떤 나라도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트럼프로 표현되는 행정부뿐만이 아니고 원래 오래도록 있었던 그 미국의 지배층은 더 이상 중국을 이대로 놔둬선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데 있어서는 다 일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 물론 여기에는 약간의 입장 차이는 있습니다. 누구는 완전히 거의 붕괴 직전에 시켜서 항복을 받아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더 크기 전에 군기를 잡아야 된다라는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미국의 주류 세력들이 트럼프로 표현되는 지금 현재 행정부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눌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중국을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 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 일치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한 게, 저는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라고 보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그 총성 없는 제3차 세계대전을 관세전쟁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관세전쟁을 시작하면서 어떻습니까? 중국은 전 세계의 제조업의 공급망이고, 특히 중요한 게 미국의 뭐예요? 그 M7, 매그니피선트 7, 그 7개 주요 기업들의 공급망이에요. 중국이 없으면 얘네들도 물건을 생산해낼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공급망을 먼저 건드리는 방식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서로는 관세전쟁이고, 본론은 AI 전쟁이 될 거고요. 결론은 화폐전쟁, 암호화폐 전쟁으로 미국, 중국 간의 세계대전, 총성 없는 세계대전의 어떤 결과들이 정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자,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전 세계 거시경제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투자의 위기라고 할 수 있고요. 자산의 위기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워렌 버핏 선생이 그랬죠. 공포에 사고 환희에 팔아라. 그러니까 이런 위기의 시대가 사실은 투자자 입장에서, 그 암호화폐에 투자건 주식에 투자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위기가, 공포적 위기가 사실 기회라는 것은 망고의 진리입니다. 어떤 투자의 위기, 자산의 위기가 사실은 역설적으로 오히려 기회다. 좋은 기회가 지금 주위에 많이 열려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미국 같은 경우에 증시니 뭐니 다 붕괴됐죠. 프로이상 미국의 주식시장이 붕괴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이제 한국은 좀 덜 떨어졌어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그거는 뭐냐면은 자산시장의 상황이 다르다는 건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떨어질 것이 없는 락바텀이었죠. 이미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붕괴돼도 덜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게 뭐냐면은 사실상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에는 무섭게 돈을 풀었어요. 그러니까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유동성이 있었는데, 그 덕에 1차로 어땠습니까? 우리나라도 문재인 정부 때 난리 났었죠. 부동산 가격이. 그나마 전 세계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덜 폭등을 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OECD 국가들 포함해갖고 1차로 그 풍부한 너무나 많은 유동성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했었죠. 그 다음에 2차로 간 것이 미국, 특히 M7이라고 하죠. 매그니피선트 7에 이 유동성이 달라붙었어요. 그래서 이미 사실 작년 말부터 모든 사람들이 말합니다. M7으로, 이 매그니피선트 M7으로 상징되는 미국 주식은 너무 과다하게 고평가되었다라고들 이제 말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역시나 트럼프 들어오면서 많이 주가가 하락되게 되는, 그러니까 거품이 거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M7 기업들, 뭐 애플이니 뭐 테슬라니 엔비디아니 이제 이런 기업들 아니겠습니까? 이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가 되게 높은 회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중국 없이는 생산도 소비도 힘든 기업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거품은 잔뜩 끼어 있고, 중국의 이렇게 공급망 차원에서 의존도가 높은데 트럼프가 막 관세 전쟁 일으키고, 그렇지 않아도 거품이 터지려고 하는데 거기다 관세 전쟁을 불러 일으키는 게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확실하게 터지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면서 주가 하락은 당연한 거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중국을 때린다라고 하는 거는 공급망에 이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중국 말고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인도가 돼야 된다든지 베트남이 돼야 된다든지 이런데, 베트남은 제조업 기술이나 이런 거를 중국을 따라가질 못하고요. 인도는 너무 이미 비싸요. 이게 미국의 주요 기업들의 공급망 역할을 해주던 중국을 미국이 때리는데 이거를 대체할 나라들이 없어요.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의도가 아니더라도 트럼프가 관세 정책으로 중국을 때린다고 하는데, 중국을 때리는 게 아니라 누굴 때리는 겁니까? 미국을 때리고 있는 거예요. 의도는 아니지만. 예. 어쨌든 이런 과정에서 미국장은 당연히 붕괴한 거고, 한국장은 어느 정도 자산 시장이 좀 버티는 거였죠. 버티는 거. 그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전쟁으로 시작된 패권 전쟁에서 미국과 전 세계가 감당해야 될 비용들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첫째, 어떻습니까? 미국이 당연히 제일 많이 오를 테지만 물가가 인상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졌어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물론 미국이 제일일 거예요. 그다음에 보십시오. 시간차는 있지만 물가가 인상되는 거는 뭐예요? 트럼프의 바램과 다르게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어제 연준이 금리를 동결했죠. 뭐 다 예상했던 겁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는 계속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데, 뭐 물가가 이렇게 인상 압박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인상의 압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 금리 인상 압박이라고 하는 거는 주식을 포함한 자산 시장의
가격 하락을 의미하는 거예요. 당연히 금리가 인상되면 주식이나 자산시장이 하락하는 거죠. 그런데 특히 이렇게 주식이 하락될 때 어디가 주로 많이 두드려 맞겠습니까? 중국과 관여도가, 공급망 관여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타격이 클 거예요. 경영상에도 타격이 클 거고 주가에서도 타격이 클 겁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M7이에요. 매그니피선트 7. 7개 기업들, 뭐 엔비디아, 애플, 테슬라. 그러니까 이 7개 기업들은 브랜디드 바이 USA예요. 그러니까 브랜드는 USA인데 사실은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생산은 중국 회사고 브랜드는 미국 거고 이런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을 때린다는 거는 결국에 뭡니까? 의도와 다르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M7을 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예를 들어볼게요. 관세를 이렇게 때리니까 중국에서 만든 애플이 미국으로 못 가요. 못 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임시방편으로. 인도에서 생산된 거를 가지고 가는데 자, 중국에서는 애플폰이 대략 생산비 기준으로 봤을 때 환율 말고요. 1,559달러예요. 근데 인도는 얼마예요? 똑같은 걸 만드는데 2,300달러예요. 미국 가면 3,500달러예요. 거의 두 배 가깝게 비싸단 말이죠. 애플이 이거를 버틸 수가 없는 게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왜 중국을 때리는지는 이해는 하나, 그 때리는 방식이 이런 식으로 관세로 때리는 한 미국의 주식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M7은 계속 망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모순적이고 역설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감당해야 될 비용이 뭡니까? 원자재 공급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류 비용이 막 상승하고 이러니까 더욱더 주식이 인상되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미국의 주식은 변동성은 있지만 또 다른 어떤 거시경제 차원에서의 큰 어떤 모멘텀, 예를 들면 뭐 금리 인하나 BIS 비율 인하나 이런 식의 어떤 모멘텀이 없는 한 우하향이 필연적이에요. 그런데 중국과 한국은 어때요? 이미 락바텀이었어요. 바닥이어서 미국 주식에 비해서는 떨어질 여지가 크지 않다는 거죠. 제가 근데 왜 주식 얘기를 하냐면 주식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느 정도 디커플링, 암호화폐 시장과 주식 시장이 디커플링 되는 비동조화되는 경향도 있지만 사실은 패턴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라도 주식 시장이 어떤지를 봐야 돼요. 예, 그러면서 우리 암호화폐 시장을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자산 시장의 대표로서의 주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과 전 세계가 감당해야 될 비용들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같이 공유하시면서 본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010-9627-320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투자지원금 최대 100만 원까지 증정해 드릴게요. 물론 본 영상의 고정 댓글에 보면 거기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이 더보기란을 클릭을 하시면 다음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화면에서 모바일 링크가 있습니다. 이 모바일 링크 아래에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해당되는 웹을 클릭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아이폰이니까 사파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열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보내기 버튼만 누르면 완료됩니다. 자, 이렇게 편하게 몇 번의 클릭만으로 보시는 거 활용하시고요.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한 안내 드립니다. 이 화면의 고정 댓글에 보면 구독자와 시청자분들에게 드리는 무료 혜택 설명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암호화폐 투자 관련 서적이나 투자지원금 최대 100만 원까지 증정, 98% 성공 확률의 타점 검색기, 무료 증정 등의 혜택 설명이 있으니까요.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그 다음에는 중국의 3차 개방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고 또 중국이 어떻게 변할지 또 우리 한국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며 우리가 자산시장에서 암호화폐 투자를 할 때 어떤 그 관점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중국의 3차 개방이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그래요. 중국의 3차 개방은 자본 개방이에요. 근데 왜 3차냐? 예전에 미국과 소련이 대립할 때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의 지렛대로 사용하려고 미국이 처음에는 외교 개방을 하게 그때 핑퐁 외교라고 그랬죠. 그래서 둘이 친해졌었어요. 문화적으로 외교적으로. 그게 이제 중국의 1차 개방입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1차 개방을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것이 이어져서 경제 개방까지. 그래 개혁 개방하지 않습니까? 뭐 등소평이 고양이는 하얀 고양이든 뭐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그러면서 이제 경제 개방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엄청나게 고속 성장을 해왔어요. 근데 이제 그 고속 성장의 에너지가 좀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뭐 이제 부동산도
중국 부동산 불패 신화를 계속 쌓아나가다가 이제 거품 꺼지면서 부동산도 잘 안 돼요. 예. 제가 볼 때 이제 실제로 전면적으로 하든 타협적으로 하든 아니면 왜곡시키든 이제 남은 거는 자본 개방을 할 수밖에 없어요. 보십시오. 지금 트럼프가 저런 식으로 하니까 관세 전쟁을 때리니까 중국이 힘들어졌잖아요. 막. 예, 막 수출 물량들 한국에 그냥 막 묶여져 있고 막 기업들이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공산당이 국민 1인당 5천 위안씩 푼대요. 뭐 기본소득 같은 거죠. 5천 위안이면은 대충 계산해 보면 한 100만 원 되는 겁니까? 근데 이거를 풀어요. 그럼 이게 어디로 갈까요? 옛날 같으면 부동산으로 갔을 거예요. 예. 근데 이제는 부동산으로 안 갑니다. 주식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미 갔고요. 그래서 중국 주식은 앞으로도 오히려 우상향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예를 들면요. 중국은 지금 웬만한 제조업 분야는 다 세계 1위예요. 수백 수천 개 회사들이 그 분야에서 세계 1위 회사들이에요. 근데 주식이 얼마인 줄 알아요? 보통 우리나라 돈으로? 막 500원, 1000원, 1500원 이래요. 그럼 중국이 마지막 남은 카드가 뭐일 것 같습니까? 이제는 부동산으로 안 돼요, 더 이상. 약발이 떨어졌어요. 중국이 뭘 가지고 인민들을 묶어내고 중국의 살 길을 찾을 것 같습니까? 이 상황에서? 남은 게 뭐예요? 어느 나라보다도 저평가되어 있는 이 기업 시장이 있단 말이에요. 전 세계 1위를 하는데 주가가 500원, 1000원 이래요. 이런 기업들이 수백, 수천 개예요. 이거를 키우려고 하겠죠. 근데 이걸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면적이든 단계적이든 자본 개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 첫 번째, 암호화폐에다가 옵션으로 중국 주식, 분야별 1위 기업들 주식을 좀 한번 살펴보세요. 저는 안 합니다. 저는 암호화폐 투자만 하는데 제가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한다면 중국이 제조별로 한 수천 개가 있잖아요. 거기서 한 3년, 5년 이상 일하고 있는 기업들 주식을 좀 살펴보세요.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신다면 뭐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만약 미국이 끝내 관세 등을 통해서 글로벌 공급망을 쪼개버린다. 그래서 중국도 블록화되고 미국도 블록화된다. 이러면 중국은 살아남기 위해서 3차 개방에 해당되는 자본시장 조건부 개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중국이 먹고 살 게 없어요.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중국 주식들 엄청나게 상승할 거예요. 중국의 국부 펀드가 공개적으로 선언했어요. 앞으로 중국 주식을 많이 사겠다. 부동산 안 산다. 앞으로 애국적 기업들의 주식을 사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어요. 이건 뭐냐면은 중국도 미국이나 유럽이 우리나라도 걸었던 것처럼 이제 제조업에서 금융으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물론 AI나 블록체인, 뭐 암호화폐 이런 어떤 그 아주 선진적인 그다음에 이제 그 전기차, 그다음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이런 부분은 계속 갖고 가겠죠. 근데 나머지는 예전처럼 제조업을 모두 다 달고 갈 수 없다는 거 중국도 이제 알아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큽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암호화폐 투자나 자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매우 큰 변수가 될 거예요. 관세 패권은 이제 AI 패권으로 이어져서 뭐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겠지만 딥시크의 충격파입니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딥시크가 나타나면서 중국이 미국보다 못하지 않은데 뭐 미국을 넘어섰다는 아니지만 충분히 못하지 않은데 게다가 완전 오픈형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웃기지 않습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100% 무료잖아요. 여러분들 챗GPT 무료입니까? 물론 무료로 쓸 수 있죠. 근데 좀 많이 쓰다 보면 다 유료로 넘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 딥시크가요. 완전 오픈형으로 해서 무료로 열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데 지금까지 이익률이 몇 프로인지 압니까? 565%나 났어요. 무료인데도. 엄청나죠? 투자 대비 565% 벌써 얼마나 됐다고. 자, 그러면 역으로 그동안 챗GPT가 오픈 AI 그러면서 오픈한다고 하면서 오픈 안 하고 클로스드 AI였잖아요. 다 닫았잖아요. 얘네들은 유료인데 도대체 그동안 얼마나 벌었겠습니까? 근데 이 딥시크가 무료인데 우리 투자 대비 565% 이익 났다. 무료인데도 이거를 또 오픈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지금 초기 단계인데도 이 정도로 번단 말이야? 와 진짜 황금알을 낳는 거위구나. AI 산업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게 무섭구나. 딥시크를 보면서 에게? 뭐야 몇천억 들여도 되네 뭐. 야, 근데 저렇게 무료로 했는데도 지금 만든 지 얼마나 됐다고 투자 대비 565%의 이익이나? 야 이거 돈 되네? 비용도 별로 안 되네? 그러니까 어떤 국가 어떤 기업도 다 투자 가능해졌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미국이 멋쓰게진 거예요. 이걸로 세계를 제패하려고 했던 몇 가지 아이템 중에 하나였는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의 AI 패권에 결정적이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없을 정도의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제 미국은 AI를 원래 자신들의 의도대로 그동안 동안처럼 독점하지 못하고 압도적이지 않아요. 게다가
AI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데이터 싸움이거든요. 데이터 모수가 얼마나 많으냐가 되게 유리해요. 근데 이제 중국이 이 정도까지 왔으니까 중국의 데이터 각 분야마다 엄청나죠. 예. 그러니까는 미국도 엄청나지만 중국이 빨리 이렇게 따라먹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과연 이 AI 시장을 중국이 좀 주도할 거냐, 미국이 주도할 거냐. 물론 여전히 미국이 좀 세긴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네, 물음표가 찍혀진 거죠. 자, 보세요. 중국의 패권 전쟁의 서론은 뭐였어요? 관세 전쟁. 예. 오히려 중국을 때리려고 하다가 자신들을 때리는 그런 결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본론에 해당되는 AI 패권도 어떻습니까? 딥시큐가 나오면서 완전히 이게 역전까지는 아닌데 그게 의도나 그런 것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러한 미국, 중국 패권 전쟁 속에서 돈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미국, 중국 패권 전쟁의 결론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화폐 전쟁, 즉 암호화폐 전쟁이에요. 암호화폐 전쟁의 결과를 통해서 미중 패권 전쟁의 결과가 나타날 거예요.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암호화폐 투자자고 암호화폐 전문가라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미국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중국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최종 결론은 화폐 전쟁으로 마감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AI 패권 전쟁은 이제 화폐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라이브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를 계속 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실 거예요. 근데 요약하면 미국은 지금 트럼프 정부는 미국은 민간 기업들이 하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로 세계를 지배하고 달러 패권을 유지하려고 해요. 예. 그래서 5월 말에 아마 은행의 자회사나 비은행 민간 기업들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법안 5월 말에 통과돼요. 그 다음에 중국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공산당에 있잖아요. 얘네들은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찍어내는 CBDC, 즉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국가 암호화폐죠. 미국처럼 민간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국가 암호화폐로 블록을 만들려고 해요. 자, 그러면 중국과 미국이 이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포기할 수가 없죠. 예, 막 이제 싸우겠죠. 암암리에 직감적저로 화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3세계가 생기겠죠. 중국의 CBDC 이런 것도 아니고 민간의 미국의 달러 스테이블 코인도 아닌 제3블록 뭐 두 개를 섞는다든지 어떤 형태로 뭐 유로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어떤 중간지대랄까 제3블록이 생겨날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은 화폐 블록으로 한다면 미국 블록, 달러 스테이블 코인 블록과 중국 블록, CBDC 블록 그 다음에 이도 저도 아닌 제3블록 이렇게 3분할이 이루어질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달러도 불안하고 위안화도 불안해요. 그리고 제3의 블록이 대체하는 어떤 공식화폐 이런 거 다 불안해져요. 아까 말씀드렸던 1945년부터 지금까지 80년 동안 팍스 아메리카나의 달러, 어떻게 보면 유일한 달러 블록 경제였다면, 그러니까 세계 금융 자본주의 세계였다면 이게 무너지면서 블록체인 자본주의가 된단 말이에요. 암호화폐 자본주의가 되면서 자산시장이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자산시장이 불안정해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자산시장과 화폐 패권이 불안정할 때 사람들은 얼터너티브 자산에 몰릴 수밖에 없고 그때 오프라인에서는 그 역할을 할 게 지금 그래서 나타나잖아요. 금, 골드로 갈 거고요. 근데 점점 블록체인 자본주의화 되는데 이 블록체인 자본주의화에서는 암호화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국가와 기업들과 부자들과 투자자들과 개인들이 오프라인에서는 금, 블록체인에서는 암호화폐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리스크 해치를 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은 이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주식시장 정도가 아니고 엄청난 시장이 될 거예요. 물론 이제 이거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의 전쟁터긴 하지만 우리 같은 뭐 기관 투자자나 우리 같은 개미들 이게 아주 큰 기회가 됩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암호화폐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누가 뭐 제로가 된다고 그렇죠. 개별 암호화폐들은 제로가 될 암호화폐들이 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살아남고 연합하고 합종 연행하면서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시장이 될 거다. 암호화폐가. 모든 국가와 모든 기관들이 그리고 모든 부자들이 모든 기업들이 암호화폐를 비축할 거예요. 왜? 미국 블록, 중국 블록, 제3블록으로 분할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자산을 리스크 해지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필연이에요.
제가 뭐 암호화폐 투자자고 암호화폐 투자 전문가라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암호화폐가 각광을 받을 거냐? 자, 객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객관적으로. 첫째, 비트코인이요. 단순 명료합니다. 이건 그냥 디지털 금이에요. 얘는 암호화폐가 아니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은 암호화폐가 아니에요. 그냥 디지털 금이에요. 그래서 모든 암호화폐를 리스크 해치해주는 기본 자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거예요. 그게 5배가 됐건 10배가 있건 오를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국가, 기관과 기업들이, 부자들이 비축하려 할 거고요. 세계는 비트코인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뉘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메이드 인 USA 코인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제가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이전의 달러들처럼 통제하기가 쉽지가 않다요, 국가가. 근데 미국이 어때요? 미국이 그냥 암호화폐를 뭐로 생각한다? 달러 패권을 지속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때 블록체인은 국가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면 특히 어디를 밀어주고 지원하겠습니까? 이미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지만 메이드 인 USA 코인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산 코인에 집중한다고요. 하지만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이고 블록체인은 국가가 통제불능하죠. 그렇다면 그 통제불능의 암호화폐를 미국화시키고 미국의 통제에 두려고 하는 노력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냐 한번 예상을 해보세요. 뻔하거든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첫째, 이미 발표됐죠. 오픈됐죠.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할 거예요. 첫 번째 방향은. 그래서 달러 패권을 유지 확대하는데 최고의 대안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메이드 인 USA 코인을 대대적으로 지원해왔고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메이드 인 USA 미국산 코인 대표적인 게 뭡니까? XRP 리플, 그 다음에 시바이누 솔라나 등등이에요. 근데 특히 대별되는 게 시바이누 XRP 코인이 되게 대별돼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시바이누 블록체인형 코인이 아니고 코인형 암호화폐예요.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 자기가 사람들이 실생활 속에서 쓰는 실제 화폐가 되고자 해요. 그래서 소비형 코인형 암호화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당연히 살아남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미국이 일부러 얘를 죽일 이유가 없죠. 그 다음에 XRP 리플은 뭡니까? 얘는 블록체인형 암호화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기관형 암호화폐. XRP 리플은 금융기관 간에, 기업 간에, 국제 간 거래를 하고 이런 거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기관형 암호화폐예요. 그러니까 가는 길이 다르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기관형, 미국의 금융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자회사들이 좋아할 만한 기관형 블록체인 특장점을 잘 가지고 있고 이미 RLUSD라고 하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이미 유통시키고 있죠. 유럽에서는 얘가 테더를 이겼어요. RLUSD가 미국 정부는 엄청 밀어줄 거예요. 왜 밀어주느냐? 그래야 얘네들을 장악금 못하더라도 서로 코드를 맞추면서 미국의 정책에 리플 같은 메이드 인 USA 친미국적인 이 코인들이 미국 정부의 정책과 함께 보조를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이런 메이드 인 USA 코인을 대대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시바이누 XRP 리플 정도는 여유가 있다면 좀 추가 매수하십시오. 특히 이렇게 미중 패권 전쟁이 이렇게 전개되는 어떤 내용이나 형태를 봤을 때 그럴 확률이 매우 높다. 전도 유망하다라는 부분들. 저의 이 얘기가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말하자면 민코인은 원래 아시는 것처럼 커뮤니티 내에서 소문과 활동이 활발할수록 잘 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 또 구글 트렌드에서 이 검색어량이 많아지면 질수록 잘 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구글 트렌드에서 검색 1위 하면 반드시 뜬다. 대박 난다. 민코인 같은 경우에. AI 스토리, AI 내러티브, AI 서사와 함께 원래 있던 민문화 사이의 교착점, 그 시장에서 가장 핫한 두 트렌드가 만나는 곳에 시바이누가 위치해 있다는 거죠. 되게 저렴해요. 그래서 사람들도 한번 사볼까?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근데 이상하게, 이상하다는 표현은 좀 그런데 제가 뭐 시바이누부터 페페부터 이제 여러 가지 민코인들을 가지고 있는데 거의 한 왔다 갔다 하지만 15개에서 20개 정도를 민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다른 민코인이랑 진짜 다르게 이 시바이누 등장 초기에 보통들 보여주잖아요. 펌프 앤 덤핑. 한번 그러고 대부분이 99%가 그 다음에 거의 사라지는 0이 됩니다. 0. 아니면 정말 몇 년간 내내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바이누 참 아는 사람은 아는데 고마운 게 다른 민코인처럼 처음에 역사적 폭등을 보여줬지만 그 이후에도 4번의 폭등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놀라운 거거든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런 민코인이 이렇게 많은지. 없어요. 저는 그중에서 3번의 수익을 봤고요. 사실 뭐 트래커 도움을 받았지만 기본적으로 시바이누 아니었으면 뭐 트래커 들면 뭐합니까? 움직이질 않는데. 예. 그래서 시바이누 어떤 지속력
이 변동성의 지속력, 그다음에 그 에너지, 이 시바이누가 갖고 있는 그 개성,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좀 분석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바이누는 투자자들에게 성장 가능성이 넓은 공간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도 매수 단기로 하든 아니면 쭉 들고 가는 장기 투자자든 분명히 이젠 이 시바이누 주목할 만한 민코인에 틀림없어요. 그리고 보기 드물게 폭등이 자주 일어난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거 꼭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런 민코인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래 주소랑 패턴을 추적하고 카피하는 트래커 없으면 재미를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안내해드린 대로 연락을 주시면 시바이누 코인 무료 증정과 함께 고래 주소를 알 수 있는 비공개 정보방, 그리고 이 주소를 가지고 일단 연습이라도 할 수 있는 무료 트래커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휴거래소와 협업을 해서 투자지원금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릴 건데요. 상장 기념으로 거래소에서 직접 지원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본 채널 구독자들 대상으로 해서 30분에게만 지원금 드릴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시바이누 코인 단 한 주라도 보유 중이신 분들,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꼭 지원금 받아보시고요. 본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010-9627-320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투자지원금 최대 100만 원까지 증정해 드릴게요. 물론 본 영상의 고정 댓글에 보면 거기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사실 저도 이미 지원금을 처음에 받았습니다. 초기에 받았고 앞으로도 빠르게 신청하시는 분이 임자고요. 잠깐 영상 내리고 이 지원금 참여 꼭 해보시고 말씀드린 대로 30분에게만 지원금 이벤트 진행하기 때문에 빠르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이 더보기란을 클릭을 하시면 다음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화면에서 모바일 링크가 있습니다. 이 모바일 링크 아래에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해당되는 웹을 클릭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아이폰이니까 사파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열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렇게 보내기 버튼만 누르면 완료됩니다. 자, 이렇게 편하게 몇 번의 클릭만으로 보시는 거 활용하시고요.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한 안내 드립니다. 이 화면의 고정 댓글에 보면 구독자와 시청자분들에게 드리는 무료 혜택 설명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암호화폐 투자 관련 서적이나 투자지원금 최대 100만 원까지 증정, 98% 성공 확률의 타점 검색기, 무료 증정 등의 혜택 설명이 있으니까요.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제 채널의 유일한 에너지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